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먹은 대로 부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온 리치입니다. 저자는 폴 맥케나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돼서 조금 구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책바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이 책이 있는 도서관이 쭉 나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폴 맥케나, 42개국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최면술 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심리치료사이다. 저서로는 오늘부터 금연하라, 즉각적인 자신감, 7일 만에 인생 바꾸기,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면 그 공원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인가? 지금은 자동차나 버스를 움직이게 하는 석유, 이것은 한때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석유는 본래 쓰레기였지만 누군가의 생각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상품 중 하나로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우리가 구분하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없다.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만 있을 뿐이다.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부자가 된다. 항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현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든 인생에서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내는 듯하다. 삶을 한층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때로는 낡고 오래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무의식적인 정신이 부유함을 지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배우거나 일하거나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장기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애써 노력해도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을 극복할 수는 없다. 부유함을 지향하도록 정신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뿐이다. 부자이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접했는데 진정 부유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제한된 사고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이 순간 미국 팝 가수 머라이어 캐리는 재산이 1억 달러가 넘는다. 그런데도 최근 인터뷰에서는 그녀는 여전히 지금 금전적으로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석유 재벌 폴 게티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10억 달러의 가치는 예전만 못합니다.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당신의 사고의 질이다. 부유한 사고는 사람을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부유함을 향하는 방향으로 데려간다. 때로 거지근성이라고 불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고는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한다. 다음은 이 책 전반에 걸쳐 거듭 반복할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사람은 가난과 궁핍에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가난과 궁핍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이미 지니고 있는 부유함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유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부자로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금전적으로 한층 풍요로워질 것이다. 사고와 감정이 더 부유해지면 당신은 인생에서 점점 많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당신은 분명 인생 전반에 걸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생긴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진정 부유한 삶은 내적인 부유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면으로부터 부유함을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부유한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당신은 인식의 여가 장치를 손쉽게 재설정함으로써 당신이 이미 얼마나 부유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이미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에 따라서 당신만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를 말이다. 다음은 내가 오늘 겪은 일 중 돈과 아무 상관없는 부유한 순간들이다. 좋아하는 음악 CD를 들으며 행복한 기억을 회상했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개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순간을 겪는다. 다만 이런 순간들을 무시하고 대신 좋아하지 않고 아직 원하지 않는 대로 되지 않는 모습에 집중하도록 조건화된 것뿐이다. 날마다 인생에서 부자처럼 느끼는 많은 분야를 찾아내는 것을 당신의 임무로 삼아라. 당신의 일상에서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없는지 찾아보는 일부터 시작해라.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사거나 마음에 드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수 있는 식당에 걸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억만장자와 똑같은 내적 경험을 하게 된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라. 일상에서 부유한 순간을 알아채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행복한 순간을 그만큼 더 많이 갖게 된다. 내면으로부터 부유함을 창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최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당신만의 연상고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관과 연결되면 당신은 가장 부유한 사고를 하게 되고 당연히 외면의 부유함으로 귀결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린다. 실제로 돈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든지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흔하게 지닌 인생에서 돈의 풍부함을 창조하지 못하게 하는 신념은 다음과 같다. 돈은 타락시킨다. 우리 사회는 원래 부유함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 대부분은 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사실 돈은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준다. 많은 훌륭한 사람이 돈으로 놀랍도록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 왜 당신도 그러면 안 되는가? 돈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돈은 무한한 게임이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럿이 가질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 만약에 돈을 잃을까봐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변기로 다 쓸려 내려갈까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태어날 때 인간의 정신은 백지처럼 깨끗하다. 기본적인 움직임과 의사소통, 자기치유 등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도 있지만 세상에 대해 믿고자 선택하는 것에 그것에 관해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만약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으면 당신은 많이 노력해야 하는 일만 가려서 하게 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벗겨 먹으려고 한다고 믿으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게 된다. 만약 굉장한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
당신의 정신은 그런 부유함을 창출하는 여러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최면인 이유이다. 최면은 당신을 낡은 프로그램이 저장된 두뇌의 부분으로 바로 다가가게 해주고 당신의 정신을 부유함을 향하도록 재프로그래밍 해준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이 책을 연습으로 풀어가면서 일으키게 될 변화들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있다. 나에게는 돈이 쉽게 들어온다. 모든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괜찮다. 만약 이런 문장들을 읽을 때 편안하게 느낀다면, 즉 하늘은 푸르다라는 말처럼 명백한 사실로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에 불편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방금 부유함과 자유를 누리는 삶에 그 삶에 이르는 진짜 조각 중 하나를 들춰낸 것이다. 무의식적인 정신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거나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 무의식적인 정신은 모든 프로그래밍 된 것만 할 뿐이다. 사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무의식 중에 쥐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돈에 관한 무의식적 프로그램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만약 시간 여유가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일 수 없다. 또 건강을 잃는다면 돈은 아무 의미도 없다. 세상의 모든 돈을 주더라도 단 1분의 삶도 더 살 수가 없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가족의 사랑을 포기한다면 그 삶은 더 가난해질 뿐이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버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한 혐오이다. 돈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면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체 시스템을 이용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재산에 대해서 나 자신이 머릿속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즉시 그 생각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 생각으로 대체했다. 처음에는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내면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년 전 상대적 부유함과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참가자에게 2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첫 번째는 그들이 9천만 원을 받고 친구들과 동료들은 8천만 원을 받게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들이 1억 원을 받지만 친구들과 동료는 1억 1천만 원을 받게 하는 시나리오였다.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놀랍게도 대다수가 돈을 더 적게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는 쪽을 택하겠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가난한 사고이다. 돈을 개인의 가치나 지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돈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돈을 이용한다. 부유함에 기여하고 부유함을 창조하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더 편안하게 느낄수록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그만큼 쉬워진다. 다음은 부유한 사고에 이르는 절대적 관건 중 하나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부유함에 더 편해질수록 당신의 부유함도 그만큼 빨리 늘어난다. 다음은 부의 초기 온도를 높이는 법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면접장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면접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봉급이 당신이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 일자리의 봉급은 실제로 당신이 생각했던 것의 10배이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연봉은 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 몇 명은 최종 면접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그 면접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봉급이 그들이 생각한 것의 10배나 되는 일자리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간단한 결론은 사람들이 대부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편안할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상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정신은 온도 조절기와 꽤 비슷하게 작동한다. 만약 온도 조절기를 섭씨 21도로 설정하면 실내 온도가 21도 전후로 유지될 것이다. 실내 온도를 항구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온도 조절기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살아간다. 날마다 똑같은 라디오 방송국의 채널을 맞추고 똑같은 음식을 주문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이미 해본 일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이미 갖고 있는 것만 더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온도 조절기가 낮게 맞춰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미 부유함을 향하도록 맞춰져 있다면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10억 달러가 넘는 빚을 진 적이 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트럼프를 찾아간 은행원 중 한 명이 나에게 그 만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들려주었다. 그는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해 찾아갔는데도 그들을 품위 있게 맞이하고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트럼프에게 시간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조건을 거절했다. 그는 만약 은행들이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자신이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수당과 자가용 제트기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하면 계속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뒤 트럼프는 은행에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수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 그의 온도 조절기는 얼마 동안이라도 전보다 낮은 수준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게 맞춰져 있었다. 그 결과 그의 정신은 그런 금액을 그의 삶으로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연구한 거의 모든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만약 내일 가진 돈을 모두 잃더라도 몇 년 안에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받아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빨리 그 돈을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다. 일련의 서툰 투자와 불필요한 지출을 통해 그들의 무의식적인 정신은 금전적으로 편안해하던 원래 수준으로 그들을 되돌려 놓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나가서 큰 돈을 벌려고 애쓰기 전에 마음속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정신을 적극적으로 재설정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미래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무한한 부유함 상상하기. 은행에 당신 돈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고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해보자.
지폐나 동전 더미, 은행 계좌 통지서 등 뭔가 다른 것이 보이는가? 이제 다음 해에 들어올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고 다시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보자. 수표나 어음, 은행 계좌 통지서나 돈 봉투?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가? 그런 다음 들어오는 돈의 2배나 3배 또는 4배를 상상한다. 더 많은 지폐가 쌓이거나 수표에 적힌 금액이 커지거나 화면상 금액이 빨리 늘어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하자. 다음으로 이런 부유함의 흐름이 앞으로 20년 동안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상상하자. 은행 계좌의 금액이 점점 늘어나 돈더미가 점점 커지거나 계좌 조회 화면에 그 화면에 나오는 은행 잔고가 엄청 늘어나는 것이 보인다고 상상해보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상력이 마음껏 날개를 펼치게 내버려 두고 그것을 즐겨라. 다 하고 나면 당신에게 커다랗고 부유하게 느껴지는 상태로 마음이 자리 잡도록 해라.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있던 것보다 항상 더 부유함이 많아진 상태로 끝내야 한다. 소득의 열기를 2배로 높이는 방법. 내 친구 중 한 명은 매우 숙련된 기업 교육 훈련가이다. 그에게 교육비가 얼마인지 물으니 하루에 120만 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바로 다음에 내보내는 견적서에는 동그라미를 하나 더 추가하라고 권했다. 그는 나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좋아. 지금까지 받던 것에 2배를 받으면 어떨까? 최악의 경우에도 그들은 기존 요금으로 깎자고 협상을 할 테니까.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물론 내가 그에게 처음부터 요금을 2배로 높이라고 제안했다면 그는 그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일단 크게 펼쳐지면 원래 제약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루에 1200만 원을 버는 가능성을 고려할 정도로 커진 후에는 하루에 240만 원의 요금을 받는 것은 더 쉽다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금액을 생각하느라 애쓰는 수고도 덜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이다. 나는 당신의 두뇌에게 지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할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쉽게 생각하게 되든 그렇지 않든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당신의 마음이 열려서 점점 큰 금액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의 대가는 쾌감 이상이다. 내 친구는 교육 훈련비로 하루에 24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제약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도 배웠다. 얼마 전에 그와 통화했을 때는 그가 보통 하루에 500만 원을 받고 있고 교육 건수도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얼마를 벌든 정확히 똑같은 양의 일을 하면서 그 2배를 받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시 그것을 2배로 늘려보자.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현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 상한선에 도달하면 그 돈에 대해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자. 정말 더 이상 높일 수 없게 되면 당신의 현재 수입을 생각해보고 현재보다 10%만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보자. 얼마나 가능하다고 느껴지는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사고와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것들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에너지에 관한 이런 법칙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우리의 사고는 자석처럼 그것처럼 작동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끌려온다고 주장한다. 음악에서는 이것을 동족 공명의 원칙이라고 한다. 방 안에 피아노가 2대 있는데 그중 한 대에서 도를 치면 다른 피아노의 도 줄에서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고 뒤에 숨은 감성은 스스로 드러날 속도를 결정한다.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는 사물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기도 튕겨내기도 한다. 이것은 사고의 풍요로움이 궁극적으로 은행 잔고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사고는 강력하고 창조적인 에너지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자 선택하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부족함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온도 조절기를 높게 설정하고 더 많은 돈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더 큰 가능성을 느낄 수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인생에서 더 많은 돈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여윳돈을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축을 늘려야 되는지 묻곤 한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빚을 제때 갚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항상 최소한의 여윳돈의 일부를 떼어 저금을 하라고 권한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부의 감정 기복이 줄어든다. 당신에게 저금한 돈이 10,000원이 있는데 1,000원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은행에 돈이 있을 때는 이익과 손익의 감정 기복을 피하는 것이 쉬워지며 그만큼 부유한 사고를 연습하고 돈이 있는 범위 안에서 똑똑한 금전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의식적인 정신은 더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데 그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정신은 하루 24시간 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다시 한번 기본 원칙을 상기하자.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은행에 있는 돈은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동한다. 장기간 복리 효과에 이득을 볼 뿐 아니라 집중의 복합적 효과에도 이득을 보게 된다. 만약 현재 소득으로는 돈을 모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낡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가난한 사고의 일부이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흐름 타기. 시간이 느려지는 듯하고 당신이 알맞은 순간에 알맞은 말을 하는 놀라운 상황을 겪어봤는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경우 말이다. 이런 경우는 편안하면서도 분명하고 집중력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명확하고 쉽게 사고를 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은 이런 경험을 경지에 들어섰다고 하고 음악가들은 연주가 쾌조가 된다고 하며 심리학자들은 흐름을 탄 상태로 산다고 한다. 이런 놀라운 상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비록 편차가 있지만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경지에 들어서면 더 편안하고 능숙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만약 부유함을 창출하는 데 집중했을 때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개념이 흐름을 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과정을 점점 즐기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애쓴다는 느낌은 없어진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경지에 들어서는 경험이 신경생리학적 상태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흐름을 탄 상태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이며 정기적 변화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을 점점 자주 발동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몰입의 흐름 타는 법.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먼저 각 단계를 끝까지 쭉 읽어보자. 당신의 경지에 들어선 때를 떠올려보고 좋아하는 뭔가를 하면서 그것을 즐기던 때 말이다. 그림 그리기, 테니스 치기, 운전,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계획할 때일 수도 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나 하는 점이다. 그런 절정의 흐름을 느끼면서 몰두하고 있던 어떤 활동이라면 가장 좋다. 흐름을 탄 감각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그 기억을 거듭 반복해서 상기한다.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꽉 쥘으로써 그 느낌을 당신의 부유함의 중심점에 더한다. 이제 향상된 새로운 부유함의 중심점을 계속 견지한다. 부유한 느낌과 경지에 들어선 것을 느끼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상상해본다. 모든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흐름을 타는 것을 경험하자. 만약 돈을 약처럼 취급하면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편안하고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돈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통제의 불능이 되어 결국 돈한테 인생을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패턴을 바꿔놓을 것이며 시키는 대로 만약에 따라한다면 다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유한 사고는 부유한 느낌을 이끌고 더 부유하다고 느낄수록 인생도 그만큼 풍요로워진다. 사고의 더 큰 가능성을 창출하려면 편안하고 흐름을 타는 곳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부자들은 현저하게 흐름을 타며 살아가고 자신들의 부유함을 심오한 가치관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그들은 돈에 중독되지 않기에 돈을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창출하는 단순한 도구로 이용할 줄 안다. 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과해주는 데서 얻는 보상 중 하나이다.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부과해줄수록 당신은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가치가 똑같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를 부과함으로써 돈을 버는 당신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독특함이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다. 다음은 범위이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부과해주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다음은 영향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 부과해주는 가치의 양을 말한다. 누군가와의 사업의 관계, 삶의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주는 것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독특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수록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수록 그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래서 영화배우가 교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만난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부유함을 창출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런 질문 중 하나이다. 나는 세상에 커다란 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은 당신의 두뇌가 부유함을 창출하는 정보를 가려낼 수 있게 하고 기량이 풍부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쓸만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당신의 두뇌는
계속 당신을 다그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대답을 얻기 전까지 이런 질문을 한 번 할 수도 며칠 동안 해야 될 수도 있다. 아인슈타인은 원래 과학자가 아닌 특허 사무원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했다. 그는 당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보다 영리한 질문을 던졌기에 세상을 바꾼 방정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치를 창출해서 부과해주는 법에 통달하면 그 가치를 적절하게 교환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남과 약간 다른 부분이다.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한된 게임이다. 어떻게 값을 매기더라도 하루에는 값을 매길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 법을 배우면 당신이 벌 수 있는 금액은 무제한이 된다. 내 친구 중에 크게 성공한 세일즈맨이 한 명 있다. 한 번은 그 친구의 회사가 4억 원 정도 들여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10만 원도 안 든 소프트웨어를 200억도 넘는 가격에 파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원가와 가격 간의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묻자 그가 말했다. 우리 회사가 한 연구를 보고 그 소프트웨어를 쓰면 그 회사가 거의 1,000억 원이나 절감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어. 꽤 오랫동안 협상을 한 끝에 우리는 그 회사가 얻을 이익의 약 20%로 가격을 매기는데 합의했어. 열정을 느끼거나 진짜 관심이 있는 뭔가를 찾아내면 그 분야에 어떤 가치를 부과할지를 알아내야 한다. 부유한 사고를 하는 기업가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사업의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 잠재력을 탐구할 때 자문하는 질문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분야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미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면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상을 부유하게 사는 법.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뛴다. 런던 대학교의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순식간에 느끼는 상대적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 저울을 만들었다. 그들은 평균적인 사람이 부유한 삶의 즐거움에서 느끼는 행복과 똑같은 수준의 행복을 느끼려면 해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추가로 벌어야 되는지 계산하는 공식을 고안해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은 연봉 1억 6,500만 원 오르는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행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깨끗한 건강 진단서를 받는 것은 연봉이 무려 6억 원 오르는 것에 해당됐다. 하지만 여전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좋은 음식과 집, 교육 혜택을 받고 있지만 1950년대 이후 우리의 행복지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통계 수치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우울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이 돈이 더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바꾸려들지 않는 것이 당신이 이미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인생의 분야이다. 진짜 행복은 은행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와 상관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가치와 의미,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의 산물이다. 그래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바로 지금 배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이다. 당신은 이미
억만장자같이 부유한 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밤에 푹 잘 때마다 당신은 부유하게 잠자는 것이다. 억만장자는 비싼 이불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불을 덮는다고 무조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에 있는 것은 뭐든 주문할 수 있을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과 똑같은 가능성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해변을 걷거나 일몰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똑같은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가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게 맞다면 당신은 당신의 시력에 얼마를 받겠는가? 볼 수 있는 능력을 10억 원을 준다면 팔겠는가? 100억 원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움직이는 능력은 어떤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얼마를 주면 팔겠는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어떤가? 그 능력을 얼마와 바꾸겠는가? 당신의 과거는 어떤가? 당신의 모든 기억을 얼마면 팔겠는가? 좋든 나쁘든 모든 기억을 10억 원과 맞바꾸고 모든 과거를 잃어버리겠는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은 어떤가? 이런 소중한 관계를 얼마면 거래하겠는가? 이제 당신은 실제로 얼마나 부유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당신 인생의 모든 이미지를 바라본다면 1점에서 10점까지 기준으로 당신의 부유함은 몇 점인가? 우리는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 행복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작동한다. 다른 어떤 정서적 상태와 마찬가지로 풍부함과 행복, 기쁨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만큼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된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조바심을 내는 것은 대개 부유함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과 탐욕에 의해 이끌린다. 돈을 버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하지만 부유함의 에너지와 부유함의 경험을 내면으로부터 배양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온 리치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좋았고요. 지금은 절판이 돼서 좀 구하기가 힘든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구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